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성입니다. 얼마 전에 골든타임이라는 드라마가 TV에서 방영이 됐었죠. 응급실에서의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반인들에게 더 잘 알리게 된 그런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폭행이라는 것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데 더군다나 응급실 또 여러 가지 의료 행위가 일어나는 병원에서의 이 폭행, 의료진이 폭행을 당했다는 뉴스를 간간히 접하셨을 겁니다.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의료진과 환자 간의 다툼과 관련된 법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를 해주신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네, 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시게 된 계기와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제 전공이 제가 원래 의사였거든요. 예. 소아 심장, 아기 심장이 전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장 환자를 많이 보는데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완쾌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많은 일을 겪었어요. 네. 제일 심한 경우를 제가 본 거는 심장 환자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에서 네. 와서 신나를 뿌리고 거기 불을 붙이는 사건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신나 뿌렸는데. 네. 예,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났고요. 아, 불발이 됐고, 예. 불 붙이기 전에 저희가 막았고, 예. 저 자신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 어머. 이제 일하던 병원에서 여자 전공이 가는데 뒤에서 머리를 잡아다니면서 머리가 뽑힌 사람도 있고, 세상에. 사실 이런 게 이제 보고가 되고는 경우는 좀 심한 경우가 보고가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의사들이 이제 살해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상에. 특히 이제 정신과나 비뇨기과가 좀 더 하이 리스크라고 그래요. 근데 네. 모든 과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보고되는 거 뿐만 아니라 사실 보고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네. 예, 경미한 거라든가 그냥 협박만 하고 많은 거, 네, 네. 뭐 간단한 경미한 폭행 네네. 이런 거는 보고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 얼마나 또 좀 많겠습니까? 감추려는 경향도 있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저는 이런 법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 들어와서 뭐 의사들의 요구도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 자신이 이런 건 정말 꼭 있어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저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가보면 요새 따로 경비를 맡으시는 안전을 담당하신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응급실 바로 입구까지도 한 여러분이 교대를 하면서 계시던데 그렇다 한들 근본적인 이 방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개정안이 방어 안 되죠. 그쵸. 예, 예. 그리고 굉장히 네. 병원에 그런 이제 경비가 있는데 소극적이에요. 아. 또 환자라는 특수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자라는 특수 예, 이제 이런 상황이고.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이죠. 그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지금 말씀하신 뭐 빈도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다. 근데 심각성에 있어서는 아까 살해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 한 2, 3년 그 통계는 어느 정도나 심각하고 그게 더해지고 있습니까? 그 현황을 보셨을 텐데. 글쎄, 그러니까 사망하는 수는 뭐 증가한다는 얘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고요. 그것보다는 그 발생 빈도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보고가 안 되는 경우도 참 많고 보고가 그게 되면 이제, 곤란해지나 보죠. 여러 가지로 안 좋죠. 네. 예, 그러니까 숨기는 경향도 있고 아. 가능한 적극적으로 보고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 문제는 꾸준히 있어 왔던 문제고 네. 또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쉽게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다른 나라의 사례랑 좀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네. 일단 이제 굉장히 다르거든요. 법문화도 다르지만 네. 이제 공권력이 존중받지 공권력이 을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위를 한다거나 그럴 때 매맞는 경찰, 네. 뭐 소방관, 응급 구조사 이런 사람이 네. 매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네. 경우들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공권력에 대한 경시, 네. 또 이게 환자 요새 이제 병원에 가보면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환자 권리. 네. 그래서 그렇게 써 있어요. 이런 환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 조금 더 이제 강화된 것 같고 또 이제 가다 보면 고객 중심, 뭐 고객 만족도, 고객이라고 불러요 환자를.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굉장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옛날부터 조금 더 강해졌죠. 그냥 치료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객으로서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또 이제 또 병원 경영 측에서 넣죠. 또 하나는 이제 분노 조절. 네. 요새 왜 뭐 주차하다가 살인 나기도 하고 위층에서 아이가 뛴다고 또 위층 올라가서 불 지르고 뭐 요새 맞습니다. 너무너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예, 예. 분노 조절이 잘 안 돼서 네. 그게 조금 더 이제
그게 좀 심해지는 것 같고 또 네. 근본적으로 이제 보험 수가라든가 그 의료 제도, 의료 전달 제도 체제의 그 문제점도 있고 그보다는 이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외국하고 너무 달라요. 외국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외국은 보시다시피 요새 뭐 미국 벌티모어에서도 그렇고 미주리주에서도 그렇고 경찰이 네. 그 청년을 막 폭행을 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일어날 정도로 거긴 너무 경찰권이 그게 또 너무 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 우리는 이쪽 극단적으로 우리는 이쪽이고 거기도 극단적으로 저쪽이고 네. 호주머니에 손만 넣어도 그냥 쏴도 네, 네. 자기 방어라고 하면서 경찰이 무죄를 받으니까 막 데모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데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잡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외국하고 굉장히 다르고 이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거든요. 네. 미국의 법을 하나 소개를 해보면 미국 거의 모든 주에서 가중 처벌이에요. 아. 응급 상황이건 응급 아니건 의료인에 대해서 또는 소방관이라든가 경찰 네네. 또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가중 처벌을 받아요. 그런 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엄중한 거죠. 우리나라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다르죠. 사실 뭐 내 가족의 누군가가 몹시 위험하고 아프고 총각을 다투는데 내가 보기에 의료진이 성의껏 해주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막 화가 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럼요. 그래도 내 가족을 살릴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인데 그렇죠. 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해할 네.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협박이나 폭력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모든 응급 네. 환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다 그런 생각이 있죠. 자기만 치료를 빨리빨리 안 받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답답하다고 느껴질 네네. 때가 있지만 그렇군요. 이 의료법 개정안이 실제로 1년 넘게 국회에 계류가 됐었는데 왜 그랬습니까? 다들 어떻게 필요성에 보면 공감을 하셨을 1년도 텐데. 짧아요. 예. 제가 통계를 보니까 네. 19대 국회 시작하고 법안이 모두 몇 개가 발의가 됐냐면 거의 15,000개, 14,377개의 법안이 발의가 됐고 네. 그중에 13%만 통과가 됐어요. 아하. 그 현재 근데 폐기된 거 빼고 네. 현재 계류된 법안만 한 10,000개, 9,646개의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아이고. 저도 한 122개는 썼는데 네네. 통과된 게 뭐 한 10몇 %뿐이 안 되고 그거는 이제 그렇군요. 법안이 나빠서 되는 것보다 도대체 토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다 물리적으로 할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일로 이제 파행도 되고 하니까 이게 네. 오래 잠자고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런 법안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안타깝게도. 그럼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핵심 내용은 뭐 어디든지 꼭 병원이 아니라도 네. 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에서 의료인, 네.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 간호사, 보조사, 네. 간호보조원, 네. 기사, 또 병원 종사자들, 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했을 때 네. 처벌을 하는데 이제 가중 처벌인 거죠. 네, 그 네. 처벌을 하는데 제가 원래 법안은 1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썼는데 네. 그게 위원회 토론에서 조금 많이 경감됐어요. 아, 너무 과하다. 예, 너무 예. 과하다. 예.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미만의 벌금. 네. 그렇게 조금 더 경감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거는 반의사 불벌죄가 들어갔고 네. 또 시민단체, 환자단체에서 왜 이거 의사만 위한 법이냐. 네. 매 맞는 환자도 있는데 전에도 한번 텔레비전에서 한번 비쳤어요. 매 맞는 환자. 누가 환자를 때렸습니까? 의사가 저런. 한번 좀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그런 저런. 일이 이제 네. 사연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 일도 있고 아유. 너무 의사들만 이제 의사 특혜법 아니냐. 네. 그 사실은 아니라 의사 특혜법이 아니라 환자 보호법이죠. 이거는 네. 의사가 다치고 의료인이 다치면은 환자 치료를 못하고 환자한테 결국 피해가 가는 가니까.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들어갔어요. 네. 네. 그 지금 환자도 들어간 거예요. 그 그래서 대상에. 지금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처음 딱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아니 의료진이 환자를 어떻게 폭행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일어난 일이었으니까 그런 일은 한 번은 보고가 드물지만. 있었고 또 예. 네. 그럼 의료인 특혜법이니까 이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막 주장하셨을 때 의원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실제 위험하잖아요. 의사가 맞아서 다치는 그거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 환자한테 피해가 가고 옆에 있는 환자라든가 병원 전체에 굉장히 피해가 가거든요. 그렇죠. 예. 사실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굉장히 좀 뭐 조폭이라고 할까 뭐 그런 사람이 병원에 와서 막 농성을 하고 예. 협박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상황도 많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의사만을 위한 게 아니고 환자 입장도 고려하는 부분을 포함하신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네. 진료 환경을 만들자. 네. 그리고 환자도 보호하자. 뭐 의사도 정보 화가 났으면 그런 일을 의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거기도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의사가 있으면 뭐 환자한테 협박을 그러니까 하여간 환자 단체도 이제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럼 같이 의사가 들어갔죠. 만약에 있어서는 안 되지만 환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할 경우에 그 의사도 똑같이 처벌을 받죠. 그럼요. 그럼 그렇군요. 쌍방 폭행 방지법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폭행 방지라는 말은 좀 험악하게 들리고 안전한 진료 네. 환경을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 게 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일부 진료 과목에 대해서 다는 아닙니다만은 뭐 과잉 진료다, 과대 광고다 이런 민원이 많아지고 있고 그 의료인으로서 일하는 분들을 어떻게 아름아름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MRI 기계 하나를 들여왔을 때 이것이 1년 동안 어느 정도 수익을 내느냐를 평가를 해서 MRI를 좀 더 찍게 권한다든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뭔가를 권한다든가 해서 그 환자들 입장에 네. 불만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잉 진료가 그러니까요. 어디서부터가 과잉 진료인가? 사실 의사 입장에서 필요 없는데 막 환자가 해달라는 검사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의사들에 그것도, 대한 네. 신뢰를 좀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 그런 네. 얘기 많이 나오죠. 리베이트라든가 뭐 텍스를 세금을 안 냈다던가 뭐 네. 과잉 진료에서 의료 사고 뭐 의료 분쟁 이런 거 볼 때마다 신뢰가 깨지죠.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이제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네. 사건인데 이제 SNS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집단에나 아주 극소수의 그런 분들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윤리 교육 또 그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것과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또 이제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의사 면허제도, 의료인 면허제도가 상당히 좀 느슨해요. 일단 한번 그렇습니까? 받으면은 이제 네. 요새는 이제 등록하는 거 그도 몇 년 안 됐거든요. 네네. 등록을 하게 하는데 네. 이 미국 같은데 외국 같은데 보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게 다 공개가 되고 네.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허. 또 무슨 재판에서 의료 사고가 있었는지 예.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러면서 조금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그 페널티가 다 가고 그게 다 공개가 되거든요. 네네. 너무 엄격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는 굉장히 야단을 많이 맞아요. 근데 네. 궁극적으로는 의사 자정 활동이 자체 내에서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의료 사고가 뭐 굉장히 심한 요즘 좀 그런 거 보고도 되잖아요. 그럼 네. 의사들 자체로 면허를 정지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자정 활동으로 그 내부에서 네네. 그거를 멈춘다든가 그런 의사 면허, 의료인 면허 제도에 대한 게 좀 강화돼야 되고 네. 그래서 스스로 신뢰를 되찾아야죠. 네. 그런 게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법으로 어떤 것을 규정하기에 앞서서 의사나 환자 서로 이제 신뢰하는 풍토가 조성이 돼야 할 텐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저도 최근에 가까운 분이 한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시게 돼서 자주 가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정말 아픈 분들은 다 대학병원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응급실 침상이 없어서 네, 바닥에 누워 있죠. 바닥에 네, 누워 네. 계시고 누워 계셔야만 되는데 의자에 앉아 계시고 네, 네, 이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쌓이니까 뭐 왜 저분은 앉을 수 없는데 눕혀라도 달라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또 의료진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딴 데로 말이죠. 가라면 안 가죠. 예,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을까요? 저는 이제 하루 왼종일 떠들어도 제가 네. 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예. 복잡하고 서로 얽혀 있어요. 네. 그래서 딱 두 가지로 이제 집약을 하면은 의료 헬스케어, 그러니까 보건 의료 전달 체계가 잘못돼 네. 있어요. 아하. 그게 확 변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 수가라든가 건강보험 제도, 급여 제도가 또 변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그 보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은 세계
1등이에요. 네. 저는 2등도 아니고 1등이라고 생각해요. 네. 보험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보험도 예. 어느 정도는 돼 있고 물론 네. 본인 부담이 많은 병도 있지만 네네. 어디나 누구나 언제 어디서 병원 가고 싶으면 갈 수 있던 나라가 네. 거의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예. 외국 미국 가서 어디 아파서 가려고 그래봐요. 예약해줘 몇 달 기다려 MRI 찍으려 몇 개월 기다려야죠. 또 어디 가면은 보험 있으면 이 보험은 저는 그 보험 안 받습니다. 하면 그 병원에 가면은 못 가요. 어머나. 아니 가더라도 자기 돈을 내야 돼요. 저런. 우리나라는 어느 병원을 가도 거절할 수 없잖아요. 네. 의료의 접근성 빨리빨리 가서 볼 수 있고 비록 네. 좀 뭐 짧게 오래 기다린다고 해도 어쨌든 해결은 되잖아요. 그렇죠. 해결되죠. 또 질도 세계 뭐 1등이라고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뛰어나죠. 네.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의사들의 불만 또 환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많아요. 네. 다 몰리니까 음. 똑같은 병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어디를 가도 똑같은 돈을 내고 뭐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대충 다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치료를 받으니까 다 어디로 몰려요. 뭐 그 큰 대형 병원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감기 예.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 어느 병원 가면 비어 있어요. 응급실 비어 있고 맞습니다. 어디 가면 응급실 바닥에조차 발디딜 틈이 없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당신은 중요한 병원 아니니까 저 옆에 병원으로 가세요. 그럼 기분이 또 가요? 안 가죠. 안 가죠. 애초 올 때 그런 생각이었으면 애초 안 왔죠. 거기서 싸움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좀 고쳐야 되긴 돼요 지금. 그렇군요. 자, 이제 오늘 의원님께서 해주실 말씀 거의 다 해주셨는데 좀 다른 얘기를 여쭤보려고 네, 합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시죠? 네. 이 상임위에서 처리해야 될 중한 사안이 많습니다만, 많죠. 예, 시급성. 시급한 건 지금 시급한 저 거. 연금 제도니 이제 복지가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화두잖아요. 네. 보건복지부가 국가 예산의 14%를 쓰거든요. 53조가 1년 예산인데 네. 그 차관이 한 명뿐이 없어요. 그리고 어. 지금 문영표 장관님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이제 복지 전문이시고 네. 연금 전문이시고 의료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의료계나 저희가 제가 계속 생각한 게 차관이 둘이 있었으면 좋겠다. 복지 연금 전문 또 그 헬스케어 그 의료 전문. 아, 네. 예. 의고 보건 이것도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 연금도 그렇지만 네. 둘 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예. 다 하려니까 음흠. 다른 이제 그 부서에는 이것보다 훨씬 작아도 차관이 둘이 있는데도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복수 차관제. 네. 그걸 제가 정말 주장을 하고 법도 썼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이제 교통사고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음주운전에 대한 게 굉장히 이것도 느슨해요. 음흠. 예. 이게 굉장히 강화돼야 되거든요. 자꾸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미국하고 비교를 하지만 거기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게 저는 이제 제로 톨러런스 폴리시라고 무관용 원칙. 아하. 음주에는 예. 무관용 원칙을 해야 되고 삼진 아웃 뭐 제가 좀 센 법을 많이 썼더니 다 통과를 안 시켜요. 그래서 조금 덜 네. 세게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조금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네. 또 이제 교통사고 관련해서 예. 지금 면허 제도가 몇 년 전에 너무 쉽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문 뉴스 보셨잖아요. 중국에서 면허 따라와 가지고 제주도 같은 데서 하루 면허 따고 막 차 몰고 다니고 뭐 이래도 되는 건지. 예. 근데 이게 지금 교통사고가 줄지 않거든요. 근데 경찰에서는 줄어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네. 경찰 통계를 보면 미세하게 줄어드는데 보험회사에서 나온 통계는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네. 뭘 믿어야 돼요? 보험회사 걸 믿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보고를 하는데 경찰에 보고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하. 보험회사 거를 믿으면 교통사고가 줄지 않거든요. 네. 계속 세계 1등, 2등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오히려 면허를 제도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돈도 좀 전략해주고 편리하게 해준다고. 네. 돈 적게 들고 편리한 거는 좋지만 네. 이건 운전면허예요. 운전면허가 뭐예요? 잘못하면 이게 살인기구로도 되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럼요. 이걸 네. 그렇게 이틀 만에 쉽게 따게 하고 도로 주행도 안 하고 면허를 따고 가서 장롱 면허로 가고 어쩌다 나가면 사고 나고 이건 정말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경찰청에서 거부했어요. 네. 그렇군요. 그또 승강기 안전 보는 이것도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고용노동부에 있고 하나가 행정자치부에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게 두 개가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하니까
승강기 안전이 오히려 나빠질 것 같아서 그렇죠. 이것도 합하자는 예. 법을 네. 지금 쓰고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약속된 시간이 다 됐는데 네네.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큰 게 뭐 풍납토성요. 네. 풍납토성 여기 2조가 필요해요. 제가 이 조요? 이게 해결하려면 아. 2조가 필요하고 네. 이것 때문에 상관이 되는 이제 굉장히 화가 나신 분들이 세대가 18,873세대에 네. 인구는 47,873명. 네. 이 많은 인구가 이 문화재 보호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지하 네네. 매장 문화재 때문에 네. 집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화가 나 계시거든요. 네. 이거 해결하면 2조인데 뭐 돈으로 해결한다는 것보다 제가 지금 특별법을 쓰고 있어요. 이거를 네네. 10년 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제2롯데월드 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드디어 며칠 전에 열었죠. 네. 저는 이게 정말 잘 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시아 랜드마크 빌딩으로 그게 제 지역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문제는 많았지만 다 해결돼서 좀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요. 싱크홀도 왜 송파하면 싱크홀 유명하잖아요. 그렇군요. 거기만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네. 싱크홀이 세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두 가지. 네. 낡은 하수관 네. 하고 대형 공사. 아. 꼭 이게 이 두 컴비네이션은 싱크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9호선 지하철 공사가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하수관은 서울 어디에나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전에도 발견된 것도 거기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이 지하철 공사가 끝나고 네. 하수관 갈고 해서 이제 싱크홀의 그 두려움에서 좀 벗어나야죠. 그래야죠. 예, 예. 자, 이제 끝으로 짤막하게 입법 계획 하나만 소개해 주십시오. 추진 중이신. 제가 CCTV는 전에 제가 했고요. 네네. 어린이집. 그래서 네. 칭찬 많이 듣고 있어요, 동네에서. 그러셨어요? 앞으로 그 풍납토성 특별법하고 그 싱크홀 대책법은 이제 네. 국토부하고 저희 지금 같이 쓰고 있고요.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방산 비리. 아, 너무 분노스러워요. 방산 비리는 그냥 단순한 사기를 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안보, 국민의 그렇죠. 행복, 네. 국민의 그 생명과 네.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써야 되는 데를 갖다가 그런 데서 몇천억을 그렇게 해먹는다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산 비리하고 원자력 비리. 근데 원자력은 이제 제가 안 하고 방산 비리에 대한 네. 좀 페널티를 강화하자 하는 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유,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